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3억 6천만 개의 XRP를 매수했다. 근데 분명히 거래이겠죠. 3억 6천만 XRP면 한화로는 2240억 정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캐시를 보니까 40만원을 넘겼더라고요.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비트코인 캐시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비트코인 캐시 가격이 70만원 정도까지 상승을 해줘야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가 출발점이 같아지겠죠. 긴 시간을 두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다른 코인을 홀드하고 있더라도 그게 뭐 XRP 외에도 다른 코인일 수도 있겠죠. 그렇더라도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갈 놈들은 갑니다. 적어도 네임밸류가 있는 코인을 홀드하고 계신다면 괜히 지금 상황을 보고 뭐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코인들도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곧 상승합니다. 자, 어쨌든 이 와중에 XRP 거래가 6월 22일에서 6월 28일 사이에 한 놈이 3억 6천만 개의 XRP를 획득을 했다, 매수를 했다. 가격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241억.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간 동안 암호화폐 가치는 12% 정도 하락을 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양반도 비트코인 캐시를 사지 않고 XRP를 매수했을까요? 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7월 1일이지만 며칠 지나면 또 비트코인 캐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알트코인들을 보고 특히 XRP를 보고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심정으로 부러워합니다. 그 대신 제가 뭐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코인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표현을 했었죠. 이상한 똥코인, 잡코인, 다단계 코인 이런 거 타고 있는 분들 하락장일 땐 같이 떨어지니까 별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상승장일 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티가 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이런 생각들, 이런 현타들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며칠 전 조정이 들어왔을 때 비트코인 캐시를 홀드하고 있는 투자자들 중 비트코인 캐시를 13만원, 14만원, 15만원 언저리에 매수를 했던 분들은 그분들 제가 봤을 때는 24만원, 5만원 언저리에서 6, 70%가 던지고 이익을 취했고 그리고 30만원 언저리에서 한 20% 정도 던졌을 겁니다. 그게 개미들의 생각이죠. 개미들의 한계고. 그런데 그 떡상을 계속해서 지켜봤던 사람들, 결국 그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지켜볼 수 있겠죠. 자, 아직도 여러분들 평단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개수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언제 샀냐, 얼마에 샀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언제 던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하락할 때의 현타는 현타가 아니다. 상승장에서 그 개고생을 하고 내가 찔끔 이익 실현을 하고 무서워서 던질 때, 또 떨어질까봐 던질 때, 그때 진정한 현타가 온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약간 찔리는 분들 계시죠? 뜨끔뜨끔. 내가 28만원에 던졌는데, 내가 24만원에 던졌는데 왜 그럴까? 왜 내가 던지면 상승을 하고 왜 내가 매수를 하면 하락을 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여러분들이 느끼셨죠? 항상 상승과 하락은 특별한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은, 그리고 고래들은 개미들이 그 임계점을 돌파하는 걸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간을 봅니다. 짜증나게 합니다.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 공포심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미들이 어느 정도 익절을 하고 탈탈 털고 나가면 그때 다시 또 한번 펌핑을 시키죠.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굉장히 여러분들께 많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정도의 지식이 계속 쌓여야 되고 내공도 좀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빚이 아니면 더 좋겠죠. 충분히 편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와중에 비트코인 캐시가 상승을 하는데 이놈의 고래는 암호화폐를 잘 모르는지 제 영상을 봤는지 비트코인 캐시를 사지 않고 2240억을 가지고 XRP를 매수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비트코인 캐시를 매수했다면
이분의 자산은 2배가 됐겠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판이 암호화폐 판입니다. 왜 그는 XRP를 선택을 했을까요? 한두 푼도 아니고 미친 거죠. 2240억을 갖고 있는 자본가가 특별한 정보가 없었을까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비트코인만 사랑하는 바보, 블록체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 마이클 세일러가 얼마 전에 또 비트코인을 12,000개 정도를 또 매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28,000불 정도의 가격 선에서 12,333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3억 7,400만 달러를 썼다. 그리고 지금 마이클 세일러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는 15만 2,333개. 지금 가치로는 45억 2천만 달러. 그리고 그의 비트코인 평단은 29,000불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좋은 가격선은 비트코인 22,800불에서 28,800불 사이가 가장 좋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적어도 제 영상을 6개월 이상 보신 분들이라면 그때 매수를 하셨어야 됐겠죠. 이제 진입한다면 촌놈 소리 듣겠죠. 그리고 XRP는 항상 5자, 6자까지는 괜찮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던 0.55달러 XRP가 가장 큰 상승을 했던 피보나치 되돌림 0.786짜리 그 자리를 이제 갈 것 같으니까 이 고래가 3억 6천만 개의 XRP를 사서 여러 곳에서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인양반의 생각이 맞다면 곧 XRP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시그널로 봐도 되겠죠.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리플 CBDC 이노베이트 챌린지를 발표했다. 요게 29일자였던 기사 같습니다. 참 이런 기사가 뜨는데도 리플 가격은 저렇게 모질이가 돼서 참 얌전히도 앉아 있습니다. 어쨌든 리플은 미래의 돈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크죠. 지금 다른 코인들 상승을 하고 있지만 너무 주눅 들어하지 마세요.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지금 암호화폐에서 가장 열일하고 있는 지 할 일 하고 있는 코인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둥이 딱 붙이시고 기다리세요. 그때를 기다리세요. 가장 큰 일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방금 전 데이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래가 뭐 한다고 비트코인 캐시를 사지 않고 XRP 리플에 꽂았겠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어쨌든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그리고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 그리고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의 XRP는 늠름하게 떳떳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 CBDC, 이노베이트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자 어쨌든 오늘은 리플 이야기만 한 것 같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주말이죠. 장마이긴 하지만 비가 많이 오지만 그래도 어김없이 주말이 또 찾아왔습니다. 한 주 원화책을 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3억 6천만 개의 XRP를 매수했다. 그는 분명히 거래이겠죠. 3억 6천만 XRP면 한화로는 2240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캐시를 보니까 40만원을 넘겼더라고요.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비트코인 캐시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비트코인 캐시 가격이 70만원 정도까지 상승을 해줘야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가 출발점이 같아지겠죠. 긴 시간을 두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다른 코인을 홀드하고 있더라도 그게 XRP 외에도 다른 코인일 수도 있겠죠. 그렇더라도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갈 놈들은 갑니다. 적어도 네임밸류가 있는 코인을 홀드하고 계신다면 괜히 지금 상황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코인들도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곧 상승합니다. 자 어쨌든 이 와중에 XRP 거래가 6월 22일에서
6월 28일 사이에 한 놈이 3억 6천만 개의 XRP를 획득을 했다, 매수를 했다. 가격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241억.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간 동안 암호화폐 가치는 12% 정도 하락을 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양반도 비트코인 캐시를 사지 않고 XRP를 매수했을까요? 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7월 1일이지만 며칠 지나면 또 비트코인 캐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알트코인들을 보고, 특히 XRP를 보고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심정으로 부러워합니다. 그 대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코인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표현을 했었죠. 이상한 똥코인, 차코인, 다단계 코인 이런 거 타고 있는 분들, 하락장일 땐 같이 떨어지니까 별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상승장일 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티가 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이런 생각들, 이런 현타들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며칠 전 조정이 들어왔을 때 비트코인 캐시를 홀드하고 있는 투자자들 중 비트코인 캐시를 13만원, 14만원, 15만원 언저리에 매수를 했던 분들은, 그분들 제가 봤을 때는 24만원, 5만원 언저리에서 6, 70%가 던지고 이익을 취했고, 그리고 30만원 언저리에서 한 20% 정도 던졌을 겁니다. 그게 개미들의 생각이죠. 개미들의 한계고. 그런데 그 떡상을 계속해서 지켜봤던 사람들, 결국 그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지켜볼 수 있겠죠. 자, 아직도 여러분들 평단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개수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언제 샀냐, 얼마에 샀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언제 던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하락할 때의 현타는 현타가 아니다. 상승장에서 그 개고생을 하고 내가 찔끔 이익 실현을 하고 무서워서 던질 때, 또 떨어질까봐 던질 때, 그때 진정한 현타가 온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약간 찔리는 분들 계시죠? 뜨끔뜨끔. 내가 28만원에 던졌는데, 내가 24만원에 던졌는데 왜 그럴까? 왜 내가 던지면 상승을 하고 왜 내가 매수를 하면 하락을 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여러분들이 느끼셨죠? 항상 상승과 하락은 특별한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은, 그리고 고래들은, 개미들이 그 임계점을 돌파하는 걸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간을 봅니다. 짜증나게 합니다.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 공포심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미들이 어느 정도 익절을 하고 탈탈 털고 나가면 그때 다시 또 한번 펌핑을 시키죠.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굉장히 여러분들께 많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정도의 지식이 계속 쌓여야 되고 내공도 좀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빚이 아니면 더 좋겠죠. 충분히 편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와중에 비트코인 캐시가 상승을 하는데, 이놈의 고래는 암호화폐를 잘 모르는지 제 영상을 봤는지 비트코인 캐시를 사지 않고 2240억을 가지고 XRP를 매수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비트코인 캐시를 매수했다면 이분의 자산은 2배가 됐겠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판이 암호화폐 판입니다. 왜 그는 XRP를 선택을 했을까요? 한두 푼도 아니고 미친 거죠. 2240억을 갖고 있는 자본가가 특별한 정보가 없었을까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비트코인만 사랑하는 바보, 블록체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 마이클 세일러가 얼마 전에 또 비트코인을 12,000개 정도를 또 매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28,000불 정도의 가격선에서 12,333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3억 7,400만 달러를 썼다. 그리고 지금 마이클 세일러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는 15만 2,333개. 지금 가치로는 45억 2천만 달러. 그리고 그의 비트코인 평단은 29,000불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좋은 가격선은 비트코인 22,800불에서 28,800불 사이가 가장 좋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적어도 제 영상을 6개월 이상 보신 분들이라면 그때 매수를 하셨어야 됐겠죠.
이제 진입한다면 촌놈 소리 듣겠죠. 그리고 XRP는 항상 5자, 6자까지는 괜찮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던 0.55달러 XRP가 가장 큰 상승을 했던 피보나치 되돌림 0.786짜리 그 자리를 이제 갈 것 같으니까 이 거래가 3억 6천만 개의 XRP를 사서 여러 곳에서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인양반의 생각이 맞다면 곧 XRP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시그널로 봐도 되겠죠.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리플 CBDC 이노베이트 챌린지를 발표했다. 요게 29일자에 뜬 기사 같습니다. 참 이런 기사가 뜨는데도 리플 가격은 저렇게 모질이가 돼서 참 얌전히도 앉아 있습니다. 어쨌든 리플은 미래의 돈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크죠. 지금 다른 코인들 상승을 하고 있지만 너무 주눅 들어 하지 마세요.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지금 암호화폐에서 가장 열일하고 있는 지 할 일 하고 있는 코인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둥이 딱 붙이시고 기다리세요. 그때를 기다리세요. 가장 큰 일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방금 전 데이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래가 뭐 한다고 비트코인 캐시를 사지 않고 XRP 리플에 꽂았겠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어쨌든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그리고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 그리고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의 XRP는 늠름하게 떳떳하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 CBDC, 이노베이트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자 어쨌든 오늘은 리플 이야기만 한 것 같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주말이죠. 장마이긴 하지만 비가 많이 오지만 그래도 어김없이 주말이 또 찾아왔습니다. 한 주 원화책을 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